저도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정글 때문에 이제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자카르타에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와, 전 깜짝 놀란 게 그쪽에 계신 분들이 뭐 저 말고도 그 아이돌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더욱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저희도 스케줄을 몰랐는데 거기 스케줄을 먼저 거기 팬들이 더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먼저 가 있어. 미리? 우리 모르는데. 이야, 대단하네요, 아, 진짜. 한류의 힘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뭐 한류 중에서도 정말 케이팝,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뭐 남미, 유럽까지도 네네. 굉장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쪽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금지령이 내려졌다고요. 네, 그 이른바 한한령이라고 하죠. 그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 중국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한류와 관련돼서 좀 제재가 심한데 아무래도 좀 소구력이 빠르고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라서 좀 예민하고 까다롭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그 다루니까 뭐 지상렬의 예, 품격 시대 같은데 예. TBS의 예, 두 기둥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저희 둘이 살아남았습니다. 품격시대, 팩트인스타. 네. 그러나 그 사드 부분에 대해서 참 그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하면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신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건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제 그러니까 동북아의 미국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드 배치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정부는 이게 중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북한의 핵을 견제하는 대북 방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턱 밑에 고성능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용 기지가 들어서는 게 좋아할 리가 없죠. 특히 이제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 한국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근데 물론 이 모든 것은 사실 추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한한령이라는 실체가 있는지 중국이 정말로 사드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게 공식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더 난감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한한령이 중국 내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의 엔터나 콘텐츠 사업은 이제 중국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됐거든요. 국내에서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면 사실 절반의 성공만 거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 요즘 드라마 제작은 중국에서 팔기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을 때 굉장히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고요. 예전에는 일본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았는데 요즘에는 일본 내 한류가 주춤하면서 이렇게 중국으로 시장이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격이 더 큰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 인기가 많아도 해외 시장 파이를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경규 씨 같은 경우 인기가 정말 많은데 지금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버는 돈하고 중국에서 버는 돈은 아시다시피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맞아요. 예전에 별그대 이후로 김수현 씨가 그 중국에서 손 한 번 흔들어줘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예전에 그 아이돌한테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가다가 이제 중국 그 어느 분이 본 거예요. 되게 큰 그 가게를 하시는 분이 그래서 뭐 농담 비슷하게 여기서 요만큼만 걸어 들어오시는 거 저희한테 사진만 찍어줘도 1억 주겠다. 와.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네네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케이팝 스타들의 중국 공연이나 어떤 중국에서 활동한다라는 기사를 좀 못 본 것 같아요, 한동안.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아이돌이 이제 국내에 복귀를 하거나 드라마나 영화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역시 한한령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해 엑소의 경우에 상하이 콘서트가 무산됐죠. 난징 콘서트 역시 티켓 매진에도 연기가 됐고요. 빅뱅 역시 공연 취소 등 한한령의 여파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대중가요도 심각한데요. 사실 또 이게 또 넘어서 클래식 등의 문화 일반으로도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조수미 씨도 중국 콘서트가 취소되어가지고 자신의 SNS에 이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또 피아니스트 백건우, 또 가장 최근에는 국립발레단 김지영 씨의 공연 취소 사태도 있었고요. 또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하면 이제 중국에서 한국 관광을 금지하는 이 조치까지 내려가지고 관광업체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네, 뭐 드라마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의 판권 판매나 각종 프로모션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고요. 특히 사드 발표 직전에 제작된 드라마들의 피해가 큰데요. 도깨비 지금 국내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네. 중국에만 진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사실 중국 수입이 훨씬 큰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공유 씨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 도깨비를 본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막 패러디하고 네, 그러잖아요. 칼 찔리는 인기가 거.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거고 사실 제일 큰 피해자는 공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금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다른 그 작품을 보면요. 미싱 라인이나 화랑 같은 작품들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미싱 라인은 그 중국과 손잡아서 블록버스터처럼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사드 후에 중국 상황이 바뀌면서 동시 방영이 무산되고요. 제주도에서만 촬영을 해서 굉장히 스케일이 좀 작아진 드라마가 돼버렸고 드라마 화랑 같은 경우도 중국 방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역시 중국에 진출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요. 무엇보다 좀 사드 후에 제작되는 드라마들은 중국 투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유인나 씨 같은 경우는 한 중국 네. 영화에 캐스팅이 됐는데 예. 촬영까지 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차 통보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유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현지 여배우로 바뀌어가지고 그 촬영을 하는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예. 네. 속상하네요. 저도 요거를 네. 좀 아는 게 뭐냐면 저도 그 저 중국 분들이랑 거기 그 수찬성에 있는 그 되게 유명한 MC 분이래요. 그래서 그쪽이랑 저랑 해가지고 이제 합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 한국 중국 뭐 음식 그 소개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찍어놨다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못 나갔다가 예전에 좀 나갔던 적이 있어요. 초반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사드 때문에. 네네네네. 오, 예, 이게 살짝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그랬다가 이제 네. 나가긴 나갔는데 다행이네요. 되게 예, 민감하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뭐 드라마 많이 찍을 때 네. 저희가 뭐 많이 이렇게 조금 릴레이션을 가졌던 게 일본 쪽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래도 이제 저 중국이 이제 중심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한국의 경제적인 중국, 대중국 의존도가 확실히 크긴 큽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SM의 시가총액이 주식 8천억에서 5천억 원, 그리고 JYP가 2천억에서 1,600억으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주식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연예인 및 기획사 대표들도 이 여파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이수만 회장의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1,862억 원에서 1,036억 원으로 1년 만에 줄었고요. 양현석 대표의 경우에도 이제 주식 평가액이 770억 원이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키스트의 대주주인 배용준 씨도 600억이 넘었던 주식 평가액이 441억 원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한한영의 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의 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만큼은 현실입니다. 네, 한류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만약에 완전히 문을 닫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한류 콘텐츠 전반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계자들 모두 답답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근데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억지로 좀 대책을 찾아봤는데 네.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류 위상이 이렇게 높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빨리 이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연예계나 문화계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치가 외교가 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드 배치에도 중국에서 절대 보복 없을 거라고 큰 소리 쳤던 여당분들 몇 분 계세요. 일단 이분들이 일단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늘 일종의 이제 특별팀을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문체부 장관이 지금 공석에 뭐 있으시나 마나한 존재가 네. 돼버리셨죠. 그래가지고 일단 시국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이 책임자가 나서서 매듭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미국이 직접 나서가지고 사드가 대중국 위협용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을 위한 것이라 확실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애초부터 무리하게 막무가내로 추진했던 이 갈등의 씨앗을 철회를 하든가 어떤 시기든 빨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예계 포커스 한류를 옥죄어오는 중국의 한한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